안녕하십니까. 경폴카 폴카칩 1일1제.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몰수 추징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선택했습니다. 이제 몰수 추징이 대충 분위기는 어떤가, 문제는 어떻게 내는가에 좀 익을 때가 됐는데, 오늘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몰수 추징에 대해서 문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몰수에 관련돼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면 이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이 물건이 범죄와 관련돼야 되는데 범죄와 관련되는가를 판단하는 지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면서 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옳은 것을, 적절한 것을 찾아라. 적절한 것을 찾아라. 이렇게 돼 있는데, 첫 번째, 우리 관세법 위반 나왔죠. 외국에서 이제 물건 사가지고 들어올 때, 외국에서 엄마가 명품 샀다. 신고합니까? 안 하고 그냥 와버리죠. 그게 관세법 위반. 밀수하는 거예요, 밀수. 알고 보면. 근데 그걸 이제 관세법 신고를 해야 되는데, 그 신고를 허위로 했죠. 허위 신고. 그래서 밀수를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했다든지, 세금을 안 내는 거죠. 그래서 관세법 위반. 그럼 범죄가 되고 어떤 물건을 빼앗아내야 되는데 이 대상물 있죠. 허위신고의 대상물, 엄마의 명품 가방, 그것도 몰수 요건인가 이 말입니다. 그러면 허위신고죄에서는 허위신고를 해서 세금을 덜 낸 거죠. 그럼 물건 자체가 범죄의 대상물은 아닌 거죠. 샤넬 가방이 불법 목적물은 아닌 거죠. 다만 내가 허위신고를 했을 뿐이고 그 허위신고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관세법 위반입니다. 그럼 이 범죄,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과 그 허위신고의 대상물이 이게 범죄와 그 사건에 사용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냐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는 우리 판례가 다르다라고 봤어요. 그래서 허위신고의 대상이 이게 아니고 금액이죠. 금액. 한마디로 얼마에 샀는가. 이 금액을 허위신고한 거죠. 그래서 대상물은 허위신고하고 관계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가 없다. 이게 해당한다 해서 틀린 지문 되는 거죠. 어렵죠. 이거는 특별법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.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웹사이트 나왔죠. 자, 범죄에 사용한 웹사이트. 뭐 여러분들 아는 네이버 할까요? 네이버를 사용해서 음란물을 올렸다. 그럼 음란물 올리면 처벌하죠. 그럼 네이버를 몰수합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사용했을 뿐이고 그걸 범죄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힘들다. 왜냐하면 이 웹사이트 아니면 다른 웹사이트도 쓸 거 아닙니까?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범죄와 관련성은 없다. 그래서 이것도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요 두 문제가 어려워요. 그리고 3번은 여러분들 좀 아는 거예요. 여러분들 압수하고 몰수는 완전 다른,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. 압수는 이게 증거물로 쓰거나 물론 나중에 국가가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압수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압수물은 증거로 쓰거나 꼭 몰수할 거 아니어도 해요. 그럼 증거 쓰고는 돌려주거든요. 몰수는 국가 소유로 국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몰수는 형벌이고요. 그래서 압수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몰수는 할 수 있어요. 국가기관이 압수를 해서 국가기관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몰수할 수 있고 압수를 안 해도 할 수 있다고요.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게 다른 논리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몰수는 잡아요.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여함으로 땡이죠. 아무 관계없다 했잖아요. 압수되어 있든 돌려주든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환부하면 돌려주는 거, 돌려준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. 그래서 압수와는 전혀 무관하다. 그럼 4번 지문은 이제 옳은 지문이라 했는데, 여러분들 카메라로 남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찍었죠. 그럼 처벌되죠. 그럼 휴대전화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범죄거든요. 그러면 촬영한 이 동영상이 범죄의 대상이죠. 요거를 이제 몰수하는데 휴대전화는 몰수 안 하고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. 파일만 다운받고 삭제하고 그래서 휴대전화 쓰라고 돌려줄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사진이 이 휴대전화 아니면 안 됩니까? 이 휴대전화 아니면 안 돼야 이 범죄와 관련되는 거예요.
근데 이 사진은 이 휴대전화고 다른 휴대전화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전화 자체가 범죄와 관련된 거는 아니고 동영상 요 파일 요게 범죄로 취득한 거죠. 그래서 요거는 몰수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. 그 정답은 4번. 자, 어때요? 이 문제를 풀면 기분이 참 나빠요. 왜냐? 다 틀리거든요. 여러분들 아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. 3번. 그러면 1, 2, 3, 4 중에서 3번, 이건 틀렸어. 환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몰수는 할 수 있어. 이건 틀렸지. 하고 다른 질문 보니까 이것도 모르겠고, 이것도 모르겠고, 이것도 모르겠고.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로또도 가는 거야. 과연 어떤 게 맞을까?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어려워요. 기분 나쁘죠?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우리 책에는 몰수 파트에 이런 특별법 위반에 관한 범죄 사건과의 관련성의 어떤 논점들을 판례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정리해 놨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더 할 필요 없고 그 정도를 딱 정리하면 항상 시험 그 안에서 뱅뱅 돕니다. 출제자도 이걸 일부러 찾아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. 너무 힘들어요, 자기도. 그래서 난이도를 높일 때 쓸 수 있는데 이제 난이도 굳이 뭐 여기서 높이지 않겠다 싶으면 안 쓰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사용하기도 하는 아주 어려운 사건과의 관련성, 이걸 객관적 관련성 이렇게 부르는데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. 몰수는 이게 마지막 피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어렵죠? 우리가 시험 준비하시는 게 변호사 시험이다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한번 공부해 볼 만하고 그 다음 우리 공무원 시험 정도면 뭐 이 정도는 아직까지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몰수 공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엔 조금 더 다른 주제로 이제 강론도 좀 해볼까요?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